무안국제공항이 잠정 폐쇄된 가운데 광주시가 광주공항 임시국제선 취항에 대해 정부와 사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49제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평년교원을 크게 밑도는 한파가 일주일간 이어졌습니다. 맹추위가 길어지면서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건물이 기울거나 집안이 침하된 곳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광주를 찾아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지역 관광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이면서 광주시가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임시 취항하기 위한 사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49제가 마무리되면 국제선 임시 취항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광주와 전남은 세계로 나가는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여행업계가 광주시와 함께 국토부를 찾아 광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타진했습니다. 과거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이 운항됐던 점을 들어 임시 취항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광주공항이 옛날 2007년도까지 국제선 기능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안에 광주공항을 한시적으로나마 무안공항 대체 공항으로 국제선 취항해달라.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상 인근 공항의 기능 보완을 위해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계기관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안전 문제입니다. 광주공항도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방위각 시설이 콘크리트 둔덕형으로 설치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 나와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 둔덕을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49제인 오는 15일 이후 무안공항 재개장과 국제선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항공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시장으로서 당연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게을리하지 않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안공항이 언제쯤 재개장할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에서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경제계가 광주공항에 한시적으로 국제선을 취항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돼 광주 전남 여행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무안공항 정상 운영까지 광주공항에서 한시적으로 국제선을 취항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상인은 올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세계인권도시 포럼 등 국제행사가 광주에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라도 국제선 취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광주를 찾아 지역 관광산업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 장관은 한국여행업협회와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기금 특별융자, 배상책임보험 한시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보건지킴이 어머니들과 만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의 폭설과 함께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한파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길었던 맹추위에 취약계층은 덜덜 떨어야 했고 시민들의 불편도 컸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0을 넘긴 유 씨에게 이번 겨울은 유독 가혹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데다 최근에는 수도관까지 파열됐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온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난방 텐트와 전기장판이 있는 침대 위뿐입니다. 그런 물이 나온 데가 없죠. 그대로 나왔는데 보일러가 다 터져버려서 없은 게. 그래도 그냥 사역이 안 그래. 지난주부터 아침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이어지면서 단칸방에 거주하는 A씨도 커뮤니티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치솟은 가스요금에 난방 엄두도 못 내는 집 대신 이곳을 찾는 겁니다.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집에서 지금 올 겨울은 너무 춥고 이제 여기 지금 들랑달랑 식당에 와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기 또 특히 또 남자분들 혼자 많이 사시니까.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선 생활용수가 얼어붙는 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보일러도 켜지 못하고 추위를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안 나온다고 연락받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와서 틀어보고 탱크에 올라가고 근데 겨울에는 보일러가 안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냥 굉장히 다급했어요. 폭설과 한파의 영향은 이제 졸업식 대목을 맞은 꽃집도 덮쳤습니다. 꽃 출하가 줄면서 가격이 치솟은 탓에 손님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오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꽃이 너무 안 나가지고 가격이 1월 중순 대비 거의 한 3배 정도 폭등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꽃집들이 비싼 가격으로 꽃을 손님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니까 너무 그게 좀 애로점이 있고요. 절기상 봄이 온다는 입춘이 지났지만 훈훈한 온기 대신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 비가 내리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남 서해안에서 시작되는 비는 내일 새벽부터 광주와 전남으로 확대돼 저녁까지 10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2도로 평년 기온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여수 검은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의 실종자 수색이 3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발견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침몰한 섬 내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어 섬 내 수색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인근 해상에서 139톤급 제22 서경호의 침몰 후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이 3일째 이어졌습니다. 해경은 선박 39척과 항공기 6대를 동원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24시간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선 내에 실종자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 내에 일부 선원이 있었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최초 저희가 그 해상으로 뛰어내릴 때 선 내에 3명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의 기상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어 선체 수중 수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고 2.5m의 파고는 1.5m로 줄었고 초속 10m를 넘던 바람도 현재는 초속 6에서 9m 수준까지 잦아들었습니다. 해경은 선내 확인을 위해 수심 80m 깊이의 침몰한 피해 선박에 잠수부를 투입할 수 있도록 안전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결줄이 되고 난 다음에 해상 상태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그때는 잠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또 최초 신고 1시간 전부터 서경호가 조난 상태였다는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항적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네, 며칠 전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건물이 기울어져 철거해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제의 건물 옆 건물들도 비스듬하게 기울거나 바닥 균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잇따라 집안 침하 흔적이 발견되면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 곳곳에 금이가 있고 벽은 갈라져 내려앉았습니다. 벌어진 바닥 틈은 5손가락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의 건물에서 나타난 균열입니다. 저희 건물도 보니까 집안이 침하된 건 사실이고 건물 기울어짐도 좀 느껴지고 황당했죠. 저희는 그 겉만 봤기 때문에 이걸 잘 몰랐거든요.
소유주는 지난 2022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리모델링을 마친 이 건물이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며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가 최근 이 건물에 대해 진단을 실시한 결과 오른쪽으로 7mm 기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미세한 변이라며 공사 연관성을 일축했습니다. 비슷한 현상은 또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건물의 오른편에는 이렇게 대형 커피 전문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주차장 바닥에 보시면은 이렇게 갈라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외벽 하부도 뒤틀려 있는데 과거 사진과 비교해봐도 갈라진 모습이 확연합니다. 해당 커피 전문점은 자체 점검 결과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균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울거나 균열이 발생한 문제의 건물들은 며칠 전 안전진단 결과 철거 판정이 난 건물 양옆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공사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 인접했던 건물까지도 이렇게 집안 침하라든지 약간 기부림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공사의 영향에 의해서 더 이런 현상이 더 촉발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광주시는 공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잇따라 집안 침하 흔적이 발견된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에 매진하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5.18 국립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1박 2일 광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주진영의 텃밭인 광주의 민심과 현안을 살피기 위한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진보개혁 진영이 반드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정치 체제로는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배 이후 특강에 나선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이른바 87 체제의 수명이 끝났다고 진단했습니다. 5년 단임제, 제왕적 권력 구조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국방, 외교 이런 걸 담당하고 경제부처는 총리가 내치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국가원수는 대통령이 하고 행정부의 수반은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 시기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추진한 뒤 1년 정도 준비해 새 헌법 체계를 완성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개헌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헌정질서 회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SNS에 이 대표와 함께 헌정질서 회복에 모든 힘을 모으고 국민을 안심시켜 나갈 때까지 이재명 때리기로 힘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정질서 회복과 정권 교체를 위해 호남이 핵심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자신 또한 다양성의 힘으로 민주개혁 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정신질환 교사의 초등생 살해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우울증 등 정신 관련 질환으로 휴직한 관내 교사는 모두 48명으로 복직 과정에서 전문 의료진의 진단 절차를 살피고 질병휴직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복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각 시군별 정신질환 휴직 교사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과 측근에게 수백만 원의 행사 비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2대 총선 여수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정책 콘서트 명목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적 억압관계를 만들어 또래 남성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023년 7월 여수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 피해자 2명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수년 동안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150m를 달아나다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외국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젯밤 11시 5분쯤 북구 용봉동의 한 1층 상가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낮 12시 50분쯤 충남 예산의 주거지에서 붙잡혔고 경찰은 불법 체류 신분인 A씨와 동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예비 소집에 불참한 취약 대상 아동 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2025학년도 취약 대상 아동 예비 소집 결과 목포와 영광에 각각 거주하는 미팍 아동 2명이 보호자와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동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아동 1명의 보호자와 연락이 닿아 소재를 파악했으며 다른 아동 1명은 출국 사실이 확인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